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50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할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좀 어제 제가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좀 방송을 하는 바람에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아마 좀 재미없을 건데 재미없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제 방송을 잘 때 듣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면서 이제 들으면서 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중요한 이야기는 뒤쪽에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장가처럼 제 방송 틀어놓으신 분들은 좀 중요한 내용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로 하고, 잠이 들지 못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들 좀 아주 좀 대놓고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순서는 아이고 오늘 순서는 시황을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해야겠죠. 시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고객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스스로 본인의 수익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제가 왜 단타 매매를 안 하는지, 단타 매매를 왜 안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 단타 매매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단타 매매를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단타 매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단타 매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매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타 매매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단타 매매가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많은 좀 문의가 있기도 하길래 그러면 단타 매매하는 방식도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매매하는 방식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선택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그래도 해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단타 매매도 안 하고 어떤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어떤 무슨 보험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해결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저 역시 하는 방식으로 제가 직접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괜찮은 종목 추천이라고는 안 할게요. 추천이란 말하면 이걸 또 이렇게 매수를 덥석하거든요. 그냥 괜찮은 종목 정도, 한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매수에 임박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먼저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한참 좀 주시를 하고 있다가 좋은 어떤 최적의 타이밍이 왔을 때 매매하자라는 의미로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먼저 지금부터 바로 매수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시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도 역시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가 있었죠. 바이오주들이 강세가 있었고, 오히려 그 반도체 관련해서, 그죠? 빅2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좀 하락을 좀 했죠. 근데 외인들은 좀 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외인들의 매수세에 속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어떤 3인방 대장주라고 했던 종목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의 어떤 작은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흐름이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해야겠네요. 코스닥 차트는 700을 돌파를 했고, 그죠? 더 위에 중요한 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직 그 선 근처는 못 가긴 했지만, 일단 오늘 코스닥 역시는 거의 뭐 어제랑 뭐 비슷한 흐름이죠. 거래량도 상당히 적었고,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적었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코스닥에서의 외인들의 매도는 한 1100억 이상 정도가 코스닥을 팔았거든요. 외인들. 이 중에서 셀트리온 한 900억 이상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 이 정도, 이게 제일 크니까 일단 요걸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셀트리온의 강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그래서 지금 한 고객분도 셀트리온 저희가 매도를 했잖아요. 셀트리온 매도를 문자를 드리고 나서 제가 지금 본 차트는 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셀트리온을 요 당시 때에 좀 매도를 했거든요. 요 당시 때 매도를 했을 때도 사실은 고객들의 원성이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 텔레파시로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의 원칙에 맞게 매도를 한 것이고, 근데 최근에 또 요 살짝 오르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한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원들도 많고, 그쵸? 그러니까 요때 매도한 거는 늦었고, 살짝 올랐을 때는 싸다라고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애매한 좀 뉘앙스가 있죠.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이 하락은 외인의 매도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제가 또 여러 명의 그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때 빠지고 요때인가 좀 많이 샀다 하더라고요. 요때 좀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많이 싸져 보였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좀 들어갔는데, 이게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서 너무 성급하게 뒤따라가는 것도 어떤 원칙 없이 매매 기준 없이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모습을 좀 보면 요런 모습, 요런 모습, 뭐 지금과 같은 모습, 이렇게 보면 변동이 커요. 상당히 매매하기도 어렵고, 한번 눌리면 생각보다 천천히 길게 오랫동안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경우를 한번 보면, 과거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요 당시 때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왔던 주식이 한번 자리를 잡고 빠지는데, 오르락 내리락 몇 번에 반복하면서 엄청나게 훅 빠졌거든요. 9만원짜리가 6만원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과거에도 그랬고, 한번 추세를 잡으면 무섭도록 올라가는데, 한번 추세가 약간 깨지고 하면 한참을 횡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 이때부터 2015년 4월부터 2015년 11월 한 6개월 이상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그제서야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 잠깐 오르고 또 급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사실 어려운 종목입니다. 어려운 종목인데, 지금 어려운 종목이라는 걸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어렵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인 회사잖아요. 1등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매하기가 어려울 정도면, 실적이 나오지도 않는데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바이오 최근의 종목들은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티슈진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티슈진이 상한가를 갔는데 공모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정도였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감으로써 55,000원이 넘어갔고, 그죠? 시가총액이 5위가 됐습니다. 5위. 3조 3천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두 개씩 이런 종목들, 바이오 쪽에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 개인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거를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거든요. 고객들과 통화할 때 보통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를 잘 생각해 보냐? 현재 어떤 시장의 대장이라고 했던 어떤 반도체 빅2와 시밀러에서의 3인방들이 지금 지수를 2500 그리고 70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종목들이에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 역할이 컸지만 셀트리온과,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잠잠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시장이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라고도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 종목들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데 모아나 보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종목들, 얘네들은 잠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에서 뚝뚝뚝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이 지금 바이오 주식이거든요. 바이오 신약 관련한.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신약 바이오주들을 마치 성장주 매매하듯이 올라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듯이. 근데 바이오 제약주들은 전통적인 어떤 방어주예요. 방어주. 최근에 조금 느낌이 달라져서 그런 거지. 전통적인 방어주라는 건 뭐냐면 경기에 민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기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약 안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방어주인데 이것들을 지금 성장주 매매하듯이 매매한다라는 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큰 애들이 쉬고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간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수는 올라가고 있었지만 오늘 장세로만 보면 지수는 2500, 70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오늘만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잖아요. 바이오들 실적을 기반하지 담보하지 않는 것들. 이런 날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매매를. 근데 나는 이런 종목들만 매매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변동성이 크고 뭐 한 번에 상한가 가는 거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이거는 아마 경험을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해보면 저절로 느낄 거예요. 저절로 손이 안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1, 200, 2, 300 정도로 뭐 바이오 주식들을 재빠르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억 정도 이상, 뭐 보통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이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한테 어제 상장한 티슈진 오늘 매매합시다라고 하면 아마 저를 엄청 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어떻게 다르냐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 작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 그냥 회원들의 평균 잔고에서 봤을 때 하는 분들의 기대 수익이 달라요. 1, 2천, 2, 3천으로 하는 사람은 1년에 기대 수익이 100%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한 30억 정도 하는 사람은 1년에 나는 10%만 수익 내게 해주면 나 시킨 대로 다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금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10억에서 10%만 올라도 11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천만 원을 벌고 싶은 거고, 이 사람은 1억을 벌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산이 큰 사람들을 이거 자산가라든지 이런 표현은 안 하고 그냥 계좌가 크다라고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자산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한 사람들, 그런 자산가들의 개념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1억 미만에서 시작한 분들이 한 10억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그런 10억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해서 뭐 15억, 25억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전 자산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방식이 저는 안전하고 오래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몇백만 원 정도로 혹은 1, 2천, 2, 3천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쉽게 매수합니다. 쉽게 매수하고 친구나 증권방송이나 어떤 신문 기사 한 줄 정도 보고 일단 매수 버튼 먼저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진행될지 조금만 사봤어요 라고 하는데, 조금만 사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로 조금만 수익을 볼 거라는 건지, 그죠? 그냥 흐름만 볼 거라는 건지, 아니면은 매매를 안 하면 이거 종목을 놓칠까봐 그런 건지 좀 명확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흐름을 놓칠 것 같아서 일단 조금만 매매해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매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관심 종목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열어보면 보통 10개는 기본이고요. 보통 30개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20개, 30개. 저 같은 경우도 5종목 이상이면 어려워지거든요, 관리하기가. 그죠? 그래서 왜냐면 본인의 종목의 매수 단가를 몰라요, 보통. 어떤 종목이 있었지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많고, 그거 자체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쪽이 저와 같은 이렇게 주식을 했다고 어떤 방송이나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매체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큽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오늘도 아주 좀 아주 기분이 나빴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도 할 정도로 예, 방송을 봤는데요. 뭐냐면 어, 어떤 증권 전문가가 종목을 이제 오늘을 정리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브리핑을 좀 하는 것을 봤는데, 전체 종목이 오늘 이야기한 전체 종목이 다 바이오주였고, 그 중에서 한두 종목 빼고는 전부 실적이 적자인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것도 캔들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캔들. 이 캔들이 어떻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자. 캔들 하나라는 건 오늘 9시부터 3시 사이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10개 이상의 종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개 이상의 종목을 캔들로 바라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만 먹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1%만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손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더 화나는 게 뭐였냐면 선취매라는 말을 하고 먼저 이제 매수를 해놓겠다라는 거죠. 선취매. 그리고 어떤 기관의 수급을 보자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이건 상반된 이야기예요. 상반된 이야기. 그쵸? 뭐냐면 기간의 수급을 본다라는 거는 하루가 지나야 보통 6시에 이렇게 마감이 정확히 되잖아요. 가집계가 아닌. 그렇죠? 가집계를 많이 쓰긴 하지만 어, 가집계를 쓰더라도 실시간인데 그 실시간 이전에 매매를 해놓자라는 거거든요. 먼저 매매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자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거의 뭐 아주 유명한 도사도 못할 거고 어떤 뭐 그죠? 무당도 못할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선취매 선취매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선취매에서 6개월 기다리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말장난인 거예요. 보통 잡주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뭐 회사가 잡주라는 게 아니고 종목의 흐름이 잡주 같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흔히 고객이 하나씩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3개월이나 한 6개월 안에 한 번씩 급등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급등을 못 먹는다라는 게 문제고 그 급등이 나왔을 때 팔질 못해요. 팔질 못하고 추격 매수했을 때 하락폭은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시장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신약 개발 어떤 바이오주들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차트상 모습이 좋아 보이는 모습의 종목들이 많지만 실적이 담보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애널의 어떤 추정 실적이 나와 있지 않는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아예 실적이 나오고 훌륭한 바이오 주식도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증권 방송을 저는 보통 많이 켜놓긴 하는데 켜놨다가 답답해서 좀 껐는데요. 하루 종일 트럼프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쵸? 트럼프와 뭐 어떤 북핵 관련한 그쵸? 어떤 정치 뉴스랑 경제 뉴스는 분간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죠? 트럼프는 곧 갑니다. 갈 거고 트럼프 하나가 이제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시장 자체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북핵 이런 것들, 일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증권 방송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중국 관련해서 사드에 관련한 것들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저절로 북한과의 어떤 진화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되거든요. 그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중국 쪽과의 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련된 이슈들을 더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큰 시장 안에서 일부 바이오 주들이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여기 큰 어떤 대장주들이 계속 하락한다. 이 이유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전개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대장주들이 꺾이면 시장은 꺾입니다. 시장은 꺾이고 시장이 꺾이면 종목의 4분의 3 정도는 하락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락 시장이 약세일 때 한두 개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매수를. 이건 더 위험한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주의 그러니까 신약 관련한 어떤 이슈가 좀 부는 건 맞지만 그것의 대장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매매하는 대상이 실적이 좋은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옆에 창을 띄워놓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적, 예를 들어서 분기 순이익 증가율 상위 전년도 대비해서 쭉 보면 바이오가 별로 없어요. 그죠? 전분기 대비해서 봐도 바이오가 별로 없어요. 수급으로도 한번 볼게요. 수급에서 중기로 해서 기관과 외인들 동시에 산 거 말고 외국인들만 한번 볼게요. 외인 매수 상위. 바이오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럼 기관도 한번 볼까요? 기관 매수 상위. 바이오주들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기관과 시장을 이끄는 기관과 외인. 보통 시장에서는 기관보다 항상 외인이 이겼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기관의 수급은 꼭 확인해야겠죠. 시장의 큰 축을 이루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아주 여기 개인에 있다면 이들이 사는 어떤 종목과 개인 투자자가 사는 종목은 달라요. 지금 현저하게. 그죠? 이들 여기에서 사고 파는 단타 매매의 환경 안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말고 이쪽에서 혹은 한 놈만 딱 고릅니다. 저 같은 경우 차라리 외인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외인의 수익률이 과거부터 항상 기간보다 좋았기 때문에 거의 백전백승했죠. 외인들이 길게 보면 다. 외인을 따라서 매매하든지 뭔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시장은 이렇게 쭉 가는 장세예요. 그렇죠? 코스피랑 코스닥이 쭉 가는 장세인데 이 안에서 잡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요것만 보지 말고 큰 흐름을 보고 오늘같이 큰 흐름이 쉬는 날은 매매를 자제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보지도 말고 얘네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장주를 다시 갈 때 대장주들을 다시 매매하는 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가끔 어떤 전문가들이 종목을 하루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말하는 전문가들이 그리고 선취매에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보유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종목 중에 하나 상한가가 나왔다고 그거를 쪽을 따라가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이렇게 매매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1, 2천으로 소액으로 단타하는 사람들 혹은 물려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급해진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식을 좀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의지하면서 좋은 종목을 같이 발굴하면서 함께 좀 이렇게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가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희 같은 이런 회사라든지 어떤 증권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이 아닌 도박의 어떤 좀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 그 도박도 직접 안 하고 도박도 역시 대신 해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이 나서 오늘은 좀 잔소리처럼 좀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단타 매매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이 증액이 안 돼요. 커지지 않아요. 1,000만 원으로 매수해서 오늘 1%, 내일 1% 계속 이렇게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커질 것 같잖아요. 한 번 물리면 모든 걸 다 잃어요. 단타 매매의 특성상. 단타 매매는 한 번 하면 10번 하면 보통 9번에서 10번 정도를 맞춰야 돼요. 한 번 틀리면 보통 다 까먹고 물타기 하다가 반토막 나고 나오는 게 단타 매매거든요. 흔히.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단타 매매 방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한다면 누군가의 어떤 무언가를 듣지 마시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단타 매매 하나, 중장기 매매 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단타 매매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거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실적이 최고로 좋은 회사, 그리고 아주 강하게 추세를 만들고 달려가고 있는 회사, 종목. 이 종목이 아주 잠시 눌림을 받았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서 한 2, 3% 먹고 나오는 게 단타 매매예요. 아주 빠르게. 그것도 여러 종목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두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손이 빠른 사람이면 할 수 있지만, 보통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매매로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죠? 핸드폰 매매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은 어떤 잡주들을 많이 빠졌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아주 잘 나가는 회사들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살짝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걸 해볼까요? 한국콜마 한번 볼까요? 너무 과거니까 요 정도로 볼게요. 요 정도. 이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요. 최근에 여기에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보는 겁니다. 요 정도 구간에서 이거를 제가 일단은 분봉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이 구간이 언제냐면 9월,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주 잘 나가던 종목들 아주 잘 나가는 추세를 타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보죠. 요 언저리에서만 아주 잘 나가는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눌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달부터 단타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타 매매에서 일단 저는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이 안에서 괜히 이거를 따라할까봐 좀 겁나긴 하지만, 단타 매매라는 것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자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라는 거 기억나시죠?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의 특성 중에 승수가 1, 2, 3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보통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는 승수 2를 사용하라라고 하죠. 95%의 확률로. 근데 잠시만요. 승수 3으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승수 3이라는 거는 거의 99%의 확률로 그 상한선과 하한선의 안에 주가가 머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승수 3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위아래로 0.5%씩의 확률로 잠깐 삐져나왔다면 바로 반등이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이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겠죠. 볼린저 밴드라는 건 보통 중심 추세선이 있고 위아래 상단에 어떤 이런 모습들의 어떤 선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밑에 여기 깔아둔 요런 것들인데, 주가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가다가 아주 잠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때를 활용하자라는 거고, 요거를 활용하는 논리는 뭐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건 그 기간 동안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승수 3을 사용하면 0.5의 확률로 주가가 잠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99.5의 확률로 다시 이 안으로 회귀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볼게요. 10월부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삼성 SDS 요 날짜가 보니까 10월 25일 정도네요. 10월 25일 정도면, 아이고 이렇게 해야겠다. 10월 25일이면 어디냐, 요때네요. 요때 들어가서 1, 2%, 2, 3% 정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요때. 요 구간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5분봉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200일로 깔고요. 승수를 3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3. 일단 제가 필요 없는 거 좀 지워 놓을게요. 보면은 요 당시 때로만 볼게요. 요 당시 때가 10월 25일이거든요. 10월 25일이고 진한 선이 승수 2이고 흐린 선이 승수 3이에요. 승수 3을 빠질 확률이 0.5라고 했잖아요. 여기 빠지는가 동시에 빨리 올라가는 어떤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때 무작정 여기를 터치했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매수하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도 매수를 어떻게 하냐. 여기를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올라갈 때 승수 2를 통과하는 이 지점 정도를 매수를 하고 요때 저점을 손절로 잡습니다. 손절을 잡아 놓고 요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괜한 짓을 하는가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단타 매매로 큰 돈은 못 법니다. 이때부터 만약에 수익률을 보면 한 3%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 대신에 단타 매매는 뭐냐면 이런 거죠. 터치했네. 근데 삼성 SDS는 잡주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주식을 가지고 강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힌트 드리면 월간 차트 상에서도 아주 강한 주식, 아주 양봉이 붉게 나오는 주식에서 단타를 하는 겁니다. 그죠? 10월달이 요때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빠졌죠. 빠졌을 때 여기를 손절로 딱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다시 할게요.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을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을 손절로 잡고 반등해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손절에 떨어지기 전에는 보유하고 있다가 1%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뺀 나머지 의 수익권이 돌아오면서부터 호가창을 보면서 손절을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다가 탁 맞고 떨어지면 매도, 바로 매도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눌렸다가 가는 이거는 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타 매매도 아니고 스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타라는 거는 오직 재색 공값이 재색 그 세금을 뺀 나머지의 수익만 나오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프로그램 매매와도 같은 건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면 과거에 그 롱턴 캐피탈이 블랙숄츠 모형을 만들면서 아주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게 그 논리가 뭐였냐면 수익이 작더라도 여러 번의 잦은 매매를 통해서 매매 회전을 높임으로써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까지 해보자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단타 매매는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한번 더 봐볼게요. 몇 개 종목을 볼까요? 그냥 아주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들에서만 한번 찾아볼게요. 일간 차트를 보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주식을 한번 볼까요? OCI 실적이 아주 강한 주식이죠. 일간 차트로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 빨간 선을 타면서 아주 강하게 가죠. 그러면 최근에 여기에서 이 부근에서 단타 매매를 할 타이밍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거를 방송을 하면 아마 저희 직원들이 아마 엄청 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조금 답답해서 단타 매매 역시도 논리 없이 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보면은 OCI를 보면 조금 길게 볼게요. OCI가 최근에 여기서는 살짝 애매했는데 요 정도 구간을 볼게요. 거의 나오진 않긴 했는데요. 요 정도 요 바닥 구간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터치는 안 했, 정확히 따지자면 터치는 안 했는데 여기선 나오진 않았네요. 여기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언제냐면 일단 날짜로 보면 자, 이때가 10월 10이에요. 10월 10. 10월 10. 요때네요. 추세 잘 가고 있던 추세가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요 부분을 이제 잡았거든요. 이때가 바닥이었구나라는 신호와 함께, 그쵸? 이때 도찌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부터 올라갔죠. 저희는 이때가 4차 매수제였고, 그죠? 이걸 한번 보면, 이젠 좀 보이겠네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면, 이 승수 3을 주가가 쭉 하락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제가 여기 이 파란색을 뚫을 때 사자고 했죠. 그럼 한번 볼게요. 파란색을 이렇게 내려왔던 게 여기서 뚫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거고 요 전 저점 여기를 손절가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하루 정도가 걸린 방법이고 이럴 경우에 수익률은 이것도 역시 3% 정도 이상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쵸?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딱 한 번만 더 딱 해볼게요. 딱 한 번만. 단기로 수익을 내기 위해도 어떤 논리가 필요하다. 그 논리는 볼린저 밴드의 정규 분포 주가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안에 어떤 논리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싸다고 단기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하고 최근에 하나투어도 좀 많이 갔죠. 하나투어. 하나투어를 보면 하나투어가 여기 나왔네요. 요 날짜가 11월 1일 볼게요. 11월 1일 하나투어 요때네요. 요때 요 당시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바닥에서 사서 요거 양봉 하나 먹고 나오는 게 단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식을 보면 요때거든요. 그날이 11월 1일 요때를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 요때 승수 3을 삐져나왔습니다. 삐져나오고 이게 그 탄성을 이용해서 쭉 회귀가 될 때 요 구간에서 매수 쭉 올라가고 이 보통 여기 승수 2의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구간도 매도를 합니다. 보통.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올라갈 때 계속 호가창을 따라가면서 손절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지면 바로 매도되게. 그랬을 경우에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4%, 한 4점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죄책감이 됩니다. 이런 단타라든지 어떤 보조 지표로 매매하는 어떤 기술적인 아주 주식 하수들이 하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식을 주식으로 안 하고 오히려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그거를 하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찾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는
원래 세 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주식이었고, 두 번째는 기타 치는 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기타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둑이었는데요. 바둑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하고, 주식은 평생 혼자 계속 할 수 있는, 기타 치는 것도 역시 혼자 할 수 있는, 역시 뭐 잼이라든지 어떤 뭐 합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혼자도 충분하거든요. 기타는. 그죠? 앰프를 깔고 앉아서 마당에서 이렇게 기타 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기 매매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많죠. 하지만 단기 매매가 어려워요. 하루 종일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제가 만약에 한 30억 정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튀어나오는 종목에 한 1, 2억 이상을 담질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 물량을 못 채워요. 그러면은 내 자산 중에서 아주 일부만 자꾸 샀다 팔았다가 하는 거예요. 자꾸만 샀다 팔았다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주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어떤 논리로,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서 그 논리로,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의 이전에는 어떤 지표가 있었고 그 지표가 어떤 심리에서 나왔고, 그렇죠? 볼린저 밴드의 핵심은 뭔지, 뭐 RSI를 보면 RSI의 핵심이 뭔지, RSI의 어떤 그 10단위의 어떤 저항대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RSI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 그 증권학계에서 나오는 RSI 논문이라든지, 그죠? MACD의 어떤 중요한 이해라든지, 그죠? 이런 거 없이 단타 매매를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죠? 집안에 빠진코 기계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 안에 빠진코 기계처럼, 핸드폰. 그래서 이건 꼭 피하자라는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너 단기 매매가 그렇다 하면 중기 매매도는 뭐가 있냐라고 한 건데, 이 중기 매매는 저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아직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중기 매매는 일단 주간 차트를 핍니다. 주간 차트를 펴서 이동평균선을 12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약 60주를 한번 띄워볼게요. 딱 하나만. 아주 진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12주. 12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60일이죠. 12주니까. 파란색은 12주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일간 차트로 하면 60일 이동평균선. 이걸 하나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썼던 단타 매매가 나쁘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제가 자꾸만 이제 몸살이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단타 매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고, 그 심리, 단타 매매를 하는 그 심리 자체가 저는 싫다는 거예요. 그건 도박 심리. 그리고 저의 물량을 실 수가 없어요. 저는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물량을 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고액 자산가가 되려면 단타 매매를 안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중장기로 물량을 좀 실을 수 있는 방식은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1번 실적이 최고인 주식,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실적도 최고여야 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제가 좋아하는 ROE가 상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이런 종목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미래 실적이 향후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도잖아요. 2018년도에도 보통 이 언저리부터 실적은 예측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16년도부터, 2016년도 언저리부터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째려보고 있다가 아주 단순하게 이 파란색을 뚫으면 매수, 깨면 매도, 요거만 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 매수, 아직 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걸 치면 매수, 매도, 다시 재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한 5종목 정도를 놓고 한 20% 비중으로 각 종목당 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만 하면 돼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좌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100만 원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쩔 때는 95도 됐다가 110도 됐다가 100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계좌가 그래프가 결국에 우상향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검증도 했고 실제로도 해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이 좋은 회사 제가 아예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신세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서 이 종목이 잠시만요. 이거는 좀 어렵겠고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를 제가 얘기했었죠. 깜빡했네요. 금호타이어를 금호타이어, 현대위아 뭐 이런 것도 한번 추천했었잖아요. 앞으로 째려보자 라고 했던 거. 또 만약에 이 파란색 선이 이렇게 들리는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가는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어차피 매수 타이밍 늦었죠. 벌써 뚫었으니까. 눌렸다가 다시 갈 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빠질 때 매도.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매수, 매도, 재매수, 매도. 매수가 안 됐을 매도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다시 재매수, 매도. 요 구간의 수익률만 이렇게 챙겨가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고 이 방법은 쉽지만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12주의 이 이동평균선은 이 주가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이 회사가 돌아나가는지 안 돌아나가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현대위아를 한번 볼게요. 현대위아는 실적상으로는 돌아나가게 돼 있잖아요. 돌아나가잖아요. 현대위아 실적은 그죠? 현대위아를 볼게요. 이것도 많이 힘든 종목이긴 한 거예요. 이 보면 이 파란색이 계속 하락하죠. 이렇게 계속 이만큼 회사가 어렵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하락을 멈추려면 몇 번의 반복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요럴 때 주가의 모양이 주가가 탁 터치했을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 좋으냐면 예전에 저도 한참 이거 말고 그죠? 뭘로 할까요? 최근 종목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저는 최근에 신세계도 좋게 봤었고 성광밴드를 사실 좀 오래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성광밴드는 이제 매수 시점이 여기서부터 매수한다고 했으면 했을 수 있었겠죠. 확대. 그래서 보면 여기서 매수, 매도, 다시 재매수, 재매도, 매수, 매도. 근데 보통 매수 매도를 해보면 압니다. 몇 주 안에 매수 매도가 잦아지고 본전을 하면 횡보장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 지금은 놓쳤겠지만 빠지고 다시 재진입할 때는 꼭 매수를 꼭 해보세요. 주간 차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목을 뭘로 볼까요? 여기 있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단기로 보면 삼성 SDS도 한번 볼게요. 삼성 SDS 매수 아직 매도가 없죠. 이건 실적 다 좋았던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급등 좀 삼성전기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역시도 매수, 매도.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1차 물량을 싣고 중간중간에 물량 실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물량을 충분히 실으면서 이 긴 추세를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 삼성전기 받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은 놓쳤어요. 사실 좀 째려보고 있었긴 했는데 이 돌파하는 날을 놓치는 바람에 못 샀습니다. 근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행은 아니지만 사실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거든요. 위로 가볼게요. 살짝 밑으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돌파하고 눌렸다 갈 때 혹시 이 파란색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된다면, 그죠? 매수 타이밍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나오겠죠.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때, 그쵸?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참 눌렸다 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12주 이동평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 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정확한 타이밍에 사야지 어설픈 이렇게 이른 타이밍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때도 그리고 팔 때도 정확한 타이밍에 팔고, 이걸 한번 지켜서 중장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실적 좋은 회사가 이 파란색 선이 우상향 할 때 매수 매도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아주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황에서의 이야기는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황이 좀 이상하다. 뭐냐면 바이오주들, 일부 바이오, 실적이 없는 일부 바이오주들이 막 움직인다. 이거를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일부 바이오주들만 어떤 추천하는 어떤 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 굳이. 왜냐면 내 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타 매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자. 그 논리라는 거는 충분한 어떤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책도 읽고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단타를 방법을 찾아서 전문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 뉴스에서 나오는 증권 전문가가 말하는 종목을 빠졌네 사고 팔고 이런 거는 단타가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주식에 쓰지 마시고, 그렇죠? 차라리 뭐 후원을 하시든지 기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소득공제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럼 방법으로, 그러면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단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5분봉 차트에서 200일로 순수 3을 활용하자 라는 거였고, 그리고 중장기로 하는 것은 주간 차트에서 12주 이평선으로 해도 좋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해결책. 그러면은 어떤 것이 좀 해결책이 될까 라고 하는데, 해결책은 하나 있습니다. 주식 노트. 반드시 주식 노트를 쓰자라는 거예요. 주식 노트라는 거는 저의 주식 노트를 또 보여드릴게요. 주식 노트를 쓰는 이유는, 주식 노트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스프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에 어떤 캡처를 하든지 프린트를 해서 뽑습니다. 현재 주가가 어디 모습이었구나. 그쵸? 매수 이유를 씁니다. 여기다가 이 회사는 실적과 성장성 뭐 어떤 매수 뭐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 옆에다가 매수 가격,
매도는 언제 할지 이런 것들 다 적고 그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 노트를 쓰면 이 주식 노트가 쌓이면 상당히 강해집니다. 주식 노트를 쓰면 그 주식 회사에 대해 저절로 알게 되고, 그쵸? 단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식 노트를 쓰는 동시에 주가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노트를 반드시 쓰자. 그래서 주식 노트를 주식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쓰자라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제가 이거를 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 이거는 2015년도 제가 구글 포토에 있던 것만 사진 있던 거를 한번 그냥 최근 거가 아닌 지난 거, 왜냐면 최근 거에는 종목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말씀 못 드린 거고, 이렇게 저도 썼죠. 실패 원인. 그렇죠. 실패 원인 뭐냐? 매수 타이밍이 빨랐다. 매수 타이밍이 빨랐다. 길게 못 보고 손절을 잡았나? 그죠? 매도 타이밍이 빨랐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훈도 씁니다. 매수 시 기다렸다가, 그죠? 길게 갈 주식, 길게 가자. 뭐 이런 거였고, 재무제표는 기본이다. 하지만 절대값은 아니다. 뭐 떨어진 주식 매수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도 씁니다. 쓰고 또 한번 보면 이거는 2016년도 그쵸 2016년도 저는 보통 빨간색 이 30 노트라고 하는 그죠 A4 사이즈가 되는 큰 거 거기다 빨간색 양봉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는 빨간색을 쓰는데 30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 여기에 표시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는 이 당시 때 썼던 건 WTI의 가격들을 매일 손으로 씁니다. 이렇게 ETF, 뭐 코스피, 다우, 그죠? 뭐 러시아 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쪽의 것들을 매일 지수를 써봅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컴퓨터가 없을 때 차트를 그렸을 때 손으로 직접 그렸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종가를 일일이 적어서 그 선을 이어서 차트를 그렸었거든요. 그것들을 이동평균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조지표를 만들고 며칠의 값을 더하고 나누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좀 다 적고, 관심 있는 거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2017년도 이번 연도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도 써놨죠. 저는 보이시죠? 2017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자 이런 의미고, 주식 노트는 주식의 모든 것이다. 과거이고 현재이며 미래다. 분기 최소 수익률 20% 이상 하자. 이건 목표인 거죠. 주식은 언제나 실전이다. 뭐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혼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쓰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주식을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직업이자 어떤 전문가라는, 저는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열심히 하자라는 뜻에서 계속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 노트를 보면 뭐 이렇게도 돼 있네요. 보니까 매수 어떤 관심 있어 하는 곳에 차트를 뜯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막 여러 가지 이유, 지금 현재 주간 차트 상에는 어떻고 일간 차트 상에는 어떻고 하면서 막 자세히 적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주식 노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수 이유를 솔직하게 적는 거. 예를 들어서 증권방송에서 어느 전문가가 사라고 해서 샀다. 그럼 그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럼 매도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매도했다. 이것들을 계속 기록화해 가지고 쌓아서 보고 통계를 내보고 하다 보면 나만의 방식이 생기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작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많고요. 주식 노트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주식 노트를 쓸 때는 매수가, 손절가 다 정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다 좋은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꼭 주식 노트를 쓰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도 이렇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옛날에 핸드폰 샀을 때 케이스인데, 이 안에 저는 뭐냐면 어, 주식에서 수익 난 거 일부러 항상 빼서 넣어 놓습니다. 항상 딴 거를 넣어 놓는다라는 심정으로 항상.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해서 실제로 돈을 찾기까지의 과정까지 오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손실 나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땄을 때 수익을 챙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1억으로 해볼게요. 1억으로 했는데 저희 고객처럼 1억 8천이 됐다. 그럼 8천을 뺍니다. 8천 빼서 여기다 넣고 다시 1억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년까지 2억을 만들어서 1억을 다시 또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렇게 한 2, 3년, 4, 5년 정도 해서 정말 실력이 난 진짜 잘해라고 느껴질 때 조금 비중을 늘리면 돼요. 그렇죠? 비중은 나중에 늘려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2억이 4억 되고 4억이 8억 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여드리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제 그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사무실에도 놔두거든요. 예전에는 사무실과 집에 이렇게 놔둡니다. 어디서든지 수익 나면 퇴근하는 길에 빼게끔. 그래서 얼마가 됐든 빼면 늡니다. 넣어서 쌓아놓고 계속 쌓아서 이 핸드폰 케이스가 꽉 차면, 그죠? 5만 원짜리가 여기에 꽉 차면 한 1,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넣으면 차면 다시 저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직접 빼라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 수익이 난 것을 게임머니처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돈을 뽑아서 그 돈을 만져보면 그 돈이 얼마나 어렵게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주식 계좌에 넣어서 단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수익 난 거를 은행 계좌에 바로 넣는 것도 좋겠지만, 반드시 저는 한번 돈을 현금화해서 그 현금화한 돈을 저금통에 쌓아두고 일정 부분에 꽉 차면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넣는, 그리고 증권 계좌든지 그런 돈으로 그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 단타를 하지 않고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돈을 뽑았어요. 돈을 뽑고 그걸 바로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그 증권 계좌 넣고 다시 매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익 실현을 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로 또 따라서 조금만 빠지면 들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여유 있게 하는 거고, 그 여유는 원칙을 기반 하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꼼수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꼭지에서 난 팔 거야, 바닥에서 살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멋있게 주식을 하는 겁니다. 실적 좋은 주식을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면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핸드폰 보면서 20년 동안 주식 하기 힘들 거예요. 그쵸?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좀 멋지게 한번 주식하는 것의 방식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 개인적인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단타 매매 제가 말씀드린 거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단타 매매도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안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의 논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트럼프도 내일 가버리고 하면 12월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아마 좋은 시장이 될 것이고 화이팅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